네, 안녕하세요. 장수겸입니다. 주식 투자자에게는 5월달이 1분기 실적 확인 때문에 매우 바쁜 한 달입니다. 저도 이 회사 일도 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의 많은 회사들의 분기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바쁘게 보냈습니다. 오늘은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이 제가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투자자 형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면 이 좋은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건져 올려볼까 합니다. 네, 역시나 이 투자 아이디어에는 연차 보고서와 이 분기 보고서가 큰 역할을 하고 이 하나를 가지고 읽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넷앤큐를 기본으로 이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존슨앤존슨의 1분기 실적은 이 환율 변동을 제외하고도 이 조정 매출액이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6.0% 상승을 했습니다. 대부분의 상위 제약사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임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아직 부스트가 되지 않았다고 볼 때 존슨앤존슨은 아주 강력한 매출 보hod력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존슨앤존슨의 세일즈를 글로벌 세그멘트를 나눠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력하게 전 지역에서 이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1분기에 확실하게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켰던 부분은 이 작년 코비드 이슈로 인해서 이 병원 내 프로시저가 확 줄었던 이 메디컬 디바이스 사업부입니다. 네, 우선 존슨앤존슨의 삼각 편대 중 이 소비자 건강 사업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컨슈머 쪽의 1분기 실적은 전년에 이 코비드 이슈가 터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OTC 약제들이 사재기 됐기 때문에 1분기 OTC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 타이레놀 등의 해열 진통 소염제 등의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24.8% 줄었습니다. 다만 이 소비재 쪽에서도 다양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뉴트로지나나 아미노처럼 이 스킨과 뷰티 쪽에서 선방을 하고 이 나머지 소비재 제품들도 이 사업부의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. 존슨앤존슨의 핵심 사업부인 이 전문의약품 사업부는 이 매출이 불을 뿜었습니다. 인터루킨 제제인 스텔라라와 이 트램피어는 매출이 빠르게 증대를 했고 항암제 사업부의 CLL의 절대 강자인 임브루비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 본격적으로 다발골수종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하기 시작한 이 다잘렉스가 높은 성장률을 사실 보였습니다.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존슨앤존슨은 이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패드맥 고혈압 시장에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하면서 매출을 확실히 뽑고 있는데 이 PH 시장에서도 준수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이 사실 많이들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이 악텔리온을 인수하면서 존슨앤존슨 품에 안긴 업트라비 같은 제품들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 시장이 경쟁이 별로 없죠. 네, 존슨앤존슨에게 현재도 중요하고 이 앞으로도 중요한 세라피틱 에어리어는 이뮤놀로지입니다. 이미 많은 회사들이 항체 의약품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이뮤놀로지 사업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앤존슨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레미케이드나 심포니 등은 이 올드 패션으로 매출액을 떨구면서 이 스텔라라와 인터루킨 23 제제인 트램피어의 이 세일즈 확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존슨앤존슨의 경우 현재도 그렇고 이 장기적으로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이 트램피어 세일즈를 스위치하는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스텔라라와 트램피어 모두 세일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부분은 이 필드에서 시장의 성장도 있지만 존슨앤존슨의 사업 전략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항암제 사업부를 보시면 앞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에브비와 함께 세일즈하는 임브루비카는 여러 BTK 약제가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경쟁 BTK를 언급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임브루비카의 2020년 세일즈는
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서 2023년이나 2025년까지 뽑아낼 세일즈였는데 그게 이미 2020년에 나왔거든요. 2021년에는 그것보다 더 큰 세일즈가 내는 거고 그만큼 인브리비카가 현재 필드에서 그만큼 유용성이 크다라는 것을 형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분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발골수종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이 셀진의 제품들 뿐만 아니라 이 암젠의 키프롤리스나 오늘 이야기하는 존슨앤존슨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라트무밥 즉 이 다잘렉스가 드디어 본격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점입니다.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 치료제인 얼리다는 이 자이티가의 매출을 잘 스위치를 하면서 이 화이자 등의 엑스탄디와 시장을 다시 한번 경쟁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존슨앤존슨이 이 항암제 쪽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메디컬 디바이스 쪽을 보시면 올 1분기 실적의 주인공답습니다. 물론 매출 볼륨 자체로는 의약품 사업부가 이 J&J의 실적을 좌우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병원 내 전반적인 의료 장비나 그리고 심혈관계 시술 등에 쓰이는 인터벤셔널 솔루션은 확실하게 매출이 턴 어라운드를 했고 이 서저리 파트 또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정형외과 쪽 수술 파트는 이전에 제가 스트라이커나 진모홀딩스 등을 이야기 드렸지만 존슨앤존슨은 고관절, 척추, 무릎, 스포츠 관절이나 트라우마 쪽 이 모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고루 잘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메트로닉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존슨앤존슨과 이 사업부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존슨앤존슨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존슨앤존슨은 다 잘하기 힘든 시장에서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그런 우등생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출 세그멘트별로 분류를 해보면 역시나 매출 절대 볼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메디컬 디바이스 사업부가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 해주면서 존슨앤존슨은 이 매출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헬스케어 기업 중 최상위 중 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러한 사업부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 존슨앤존슨이 이루고자 하는 자본 배분 전략은 정말 심플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슨앤존슨의 이 장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이 보시면 자본 배분 전략은 이 비즈니스를 지속 성장시키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이 잉여 현금을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의 라이선스인이나 유망 회사 등의 직접 매입에 자본을 쓰고 이 주주에게 경쟁력 있는 지속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시장에서 이 보통주를 매입함으로써 주주의 주식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거죠. 이 굉장히 심플한 자본 배분 전략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업이 현실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숙제입니다. 존슨앤존슨은 1분기에만 26억 달러 넘는 현금을 이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 14억 달러 이상의 보통주를 이 시장에서 자사주로 사들였습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네, 이 존슨앤존슨의 삼각현대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산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빚을 갚고 이러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이 보통주를 사들음으로써 주식가치를 끌어올립니다.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는 이 유망 신약 후보 물질 등을 라이선스인을 많이 하고 인수합병도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애퀴지션 이 지출이 확 늘었을 때 꼼꼼히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세일즈 전망은 이 전년 대비 보시는 것처럼 이 8.2%에서 9.4%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올 초 대비 조금 더 강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넌갭 기준으로 보시면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은 역시나 이것을 기준으로 주가를 본다면 지금 가격도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앞서에서도 영상에서도 이 가격이면 그때 150달러였던 것 같은데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씩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
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은 물론 2분기지만 이 지나가는 와중이지만 이 기간 중에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월 21일 존슨앤존슨은 EGFR 엑손 22 인서션 뮤테이션에 쓸 수 있는 이중항체 의약품인 아미반타맙 즉 리브리반트의 승인을 알렸습니다. 당 뮤테이션에서 허가된 최초의 약제가 되었습니다. 물론 EGFR 엑손 20 뮤테이션에 해당하는 전체 EGFR 환자는 non-small-cell 런캔서 환자예요. 환자는 많지는 않지만 뒤에 설명할 유한양행의 약제가 글로벌로 가기 위한 중요한 퀘스트 중 하나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이 아미반타맙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 사전 유전자 변이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전통적인 단일 PCR 방식이 아니라 가던트 헬스의 가던트 360이 보시는 것처럼 액체 생검 방식이 이 동반 진단을 허가를 득했습니다. 액체 생검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앞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. 꼭 한 개 회사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죠. 네, 앞장에 이어서 2021년 미국 임상암학회 즉 아스코에서 이 오시모티닙의 내성 환자에게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의 병용 임상인 이 크리살리스 1B 후속 임상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결론적으로 타그리소 내성 환자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 레이저티닙의 과학적 근거가 더 단단해지고 있고 이 더 중요한 점은 이 존슨앤존슨의 레이저티닙 글로벌 3상 임상인 이 마리포사 연구를 더 끌고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. 이미 유한양행도 단독으로 1차 치료제를 목표로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3상 임상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저티닙의 시간이 조금 더 앞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누가 뭐래도 이 글로벌에서 이 시장이나 제품 그리고 마케팅 분류 파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가장 글로벌 신약에 가까워진 건 레이저티닙입니다. 이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유한을 꼭 주목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지목해 봐야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연세안병원센터의 조병철 교수님이 사실 아스코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조병철 교수님도 이미 어나더 레벨로 가고 계시고 있어요. 그쵸? 또 하나 이번 분기가 지나가면서 꼭 캐치해서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존슨앤존슨은 소화기 질환 연례 회의에서 이 시장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휴미라와 이 스텔라라를 가지고 이 직접 효능과 안정성을 비교 연구한 12연구를 발표했습니다. 이게 헤드 투 헤드 연구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약회사들은 잘 하지 않는 연구입니다.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사실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죠. 물론 두 약제 간의 효능에서 결과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 TNF가 장악하고 있는 이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시장에서도 이 인터루킨이 처방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. 휴미라가 2주에 한 번 투약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이 스텔라라는 8주에 1회 투약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수능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이 교두보를 뚫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네, 형들 여기까지 2021년 1분기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. 꼭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했던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건 마지막 쿠키 슬라이드인데요. 별건 아니고 에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들 많이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를 지금 에코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이 게이밍 기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. 최근에는 게이밍 기어뿐만 아니라 뭐 소형 가전들도 많이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이 에코가 이 게이밍 기어의 매출이 앞으로 영영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비토닉 등 그런 소형 가전을 만드는 사업부인데 이 매출 확대 전략은 정말 앞으로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저는 이거 거래 개념으로 에코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정말 이 회사를 많이 욕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버렸냐 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 주가라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도 올라갔지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 이럴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거래라는 측면에서 이 에코라는 기업을 형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
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형들 우리 장수해요. 존버를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.